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동시에 확실한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하루하루가 소중해지죠. 그런데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잠을 자고 식사를 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지탱하는 삶의 무대가 됩니다. 어떤 집을 고르느냐에 따라 나머지 인생의 편안함이 달라지고 또 그 선택 하나가 내가 마지막까지 나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후회와 불편 속에서 버틸지 갈라놓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그냥 지금 있는 곳에서 평생 살다 가면 돼. 뭐 굳이 옮겨?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익숙한 공간, 눈 감고도 길을 찾을 수 있는 동네, 손 닿는 곳마다 내 기억이 묻어 있는 집. 하지만 인생은 늘 내 예상대로 흘러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예전 같지 않아지고 혼자가 되고 혹은 자녀들의 상황과 맞물려 의도치 않은 이사를 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뒤늦게 깨닫습니다. 내가 주도한 선택이 아니라 떠밀리듯 옮기는 이사였구나. 그리고 후회하죠. 왜 조금만 더 일찍, 조금만 더 깊이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 후반부, 즉 60대 이후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 집 고르는 법. 단순히 전원주택이 좋다, 아파트가 편하다, 이런 표피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불안과 걱정 속에서 보낼지 아니면 평안하게 살아갈지를 좌우하는 기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먼저 집의 크기에 대한 환상부터 짚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다 독립했으니 방이 여러 개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아주 작은 집으로 옮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금세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앉을 공간은 있는데 살아갈 공간은 없는 집. 거실이 사라지고 식탁이 사라지고 손주가 찾아와도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처음엔 단출해서 좋다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숨이 막힌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좁은 집에선 물건을 정리할 공간이 부족하고 매일 버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지쳐갑니다. 결국 삶 전체가 수납 스트레스에 잠식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상적인 노후 주거 공간은 아주 단순합니다. 부부가 각자 편히 쉴 방 하나씩, 그리고 둘이 함께하는 거실 하나. 딱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50평대의 크기가 필요하지도 않지만 10평대의 답답한 감옥도 아닙니다. 크기를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노후의 공간은 심리적 여유와 직결되기 때문이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큰 병원 옆으로 가야지. 실제로 그렇게 옮겼다가 몇 달을 못 버티고 다시 나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병원 옆은 늘 사이렌 소리로 가득합니다. 누군가의 고통이 매일 들려오는 공간, 그 불안이 내 마음에도 스며듭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들은 그 병원에 자주 가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복지관 가까이 사는 분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거기는 밥을 먹고 웃고 함께 배우고 나누는 삶이 살아 움직이는 공간입니다. 밥값이 저렴하고 프로그램은 무료에 가깝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춤을 배우고 노래를 하며 건강을 챙기고 그 모든 게 생활의 활력을 만듭니다. 병원은 기다림의 공간이지만 복지관은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복지관 인근의 집값이 학군지보다 비쌉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곧 그런 흐름이 올 겁니다. 노후를 살리는 건 의료가 아니라 생활입니다. 가족과의 거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면 좋을 거라 기대합니다. 밥도 같이 먹고 손주와도 함께 놀고 외롭지 않으니 다행이다 싶죠. 하지만 몇 달 지나면 다른 현실이 드러납니다. 부모는 자유를 잃고 자식은 눈치를 봅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가까이 붙어 사는 건 서로를 옥죄는 일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함께 살되 독립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같은 단지 다른 동 혹은 걸어서 몇 분 거리. 필요할 때는 금세 달려갈 수 있고 각자의 일상은 지켜지는 거리. 그 균형이 진짜 가족을 지키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꿈꾸는 분들 많습니다. 아침엔 새소리, 저녁엔 고기 구워 먹고 사계절의 풍경을 즐기는 낭만. 하지만 현실은 사계절의 고통일 수 있습니다. 봄엔 잡초, 여름엔 벌레, 가을엔 낙엽, 겨울엔 제설. 몸이 아직 건강할 땐 괜찮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 그 집은 경치 좋은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소리 한번 질러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공간, 갑자기 쓰러졌을 때 구조가 오기 어려운 환경. 사람은 자연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노후는 경치보다 사람 소리가 먼저입니다. 또 중요한 건 집 주변의 환경입니다. 약국이 가까운 것보다 산책길이 가까운 게 훨씬 가치 있습니다. 심장병, 고혈압, 우울증, 불면증을 모두 막아주는 단 하나의 습관, 걷기. 그런데 걷기 위해선 좋은 길이 필요합니다. 좁고 차 많은 인도, 매연 가득한 대로변은 걷기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나무가 있고 벤치가 있고 햇살이 드는 산책로는 걷기를 즐겁게 만듭니다. 걷는다는 건 아직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길 위에서 사람들과 마주치고 자연을 느끼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공원과 산책로는 약보다 강한 약입니다. 걷지 않으면 마음부터 주저앉고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놓쳐선 안 되는 기준, 집은 사는 곳이면서 동시에 자산입니다. 난 여기서 평생 살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변수를 던져줍니다. 병이 찾아오고 배우자와 이별하고 혼자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려면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팔리지 않는다면? 외진 곳, 오래된 구조, 수요 없는 위치라면 아무리 급해도 팔리지 않습니다. 결국 가장 힘들 때 가장 발목 잡는 존재가 내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의 집은 살기 편해야 하고 동시에 언제든 처분 가능해야 합니다. 집은 단순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노년의 가장 중요한 비상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집 선택은 단순히 전원주택이냐 아파트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버타운은 편리하지만 외로움이 크고 전원주택은 낭만적이지만 고립이 따릅니다. 반대로 아파트는 완벽하지 않지만 실패할 확률이 가장 낮습니다. 병원, 마트, 복지관 모두 걸어서 갈 수 있고 위급할 때 도와줄 사람이 가까이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신축 단지는 경로당, 문화센터, 보육시설까지 함께 있어 작은 도시처럼 운영됩니다. 중소도시의 도심형 단지들도 주목할 만합니다. 자연과 인프라가 함께 있고 서울보다 집값은 훨씬 합리적입니다.
은퇴 이후 삶을 설계하시는 분들에겐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개인의 상황별로 맞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과 수입이 부족하다면 복지관 가까운 아파트가 최우선입니다. 매일 아침 갈 곳이 있다는 건 노후의 리듬과 의미를 만듭니다. 건강에 불안이 있다면 병원까지 걸어서 10분 이내 엘리베이터가 있는 저층 아파트를 보셔야 합니다. 외로움이 걱정된다면 단지 내 경로당이나 문화센터가 활발한 곳을 선택하세요. 혼자 사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이런 소셜 네트워크가 거의 유일한 버팀목이 됩니다.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많은 분이라면 젊은 세대와 어울릴 수 있는 도시명 단지가 더 맞습니다. 시끄럽더라도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혼자 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외롭지 않을까? 답은 단순합니다. 혼자 살아도 혼자가 아니게 만드는 구조. 경비실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아침마다 인사하는 이웃,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만나는 얼굴 하나. 이게 바로 고립을 막는 가장 큰 힘입니다. 혼자는 물리적 상태가 아니라 관계의 상태입니다. 또한 작은 공동체를 직접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합창단, 독서 모임, 텃밭 동아리, 자전거 모임, 이런 활동에 꾸준히 얼굴을 비추는 것. 그것이 사회적 백신이 되어 위기의 순간에도 나를 지켜줍니다. 반대로 절대 혼자 살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커뮤니티 없는 초고층 단지, 외진 전원주택, 이웃 간 교류가 없는 동네. 이런 곳은 몸이 아프지 않아도 마음부터 무너집니다. 여러분, 집을 고른다는 건 단순히 평수와 구조를 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내 인생의 마지막 무대를 고르는 일입니다. 무대는 좁아도 따뜻할 수 있고 조용해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이든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내가 어떤 하루를 살아내느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다음 이사, 그리고 다음 인생을 준비하는 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며 떠오른 생각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새로운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여러분과의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